right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아까 저도 여쭤봤지만 그동안 어디서 나냐? 국채 발행한다. 근데 그거 진짜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. 참고를 하셔야 돼요. 예. 1억을 주는 거는 국채로 줍니다. 어허. 처음에 국채로 초기에 주는 1억 거는? 주는 거 부채 탕감 위해서 2천조를 풀죠. 예. 그리고 일단 상류층은 안 주니까 예. 해결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을 70% 줄여요. 70%를 70%를 줄여서 국민 배당금으로 줘요. 150만 원씩. 그럼 무슨 그 말이냐면은 70%가 써야 된 게 안 쓰인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70%를 전략하고 국민한테 돌려주는데 간단한 것이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예.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200조입니다.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지출이 600조예요. 600조까지 올라왔잖아요. 네. 3배가 뛰었습니다. 연 24%씩 뛰었어요. 네. 국가 지출이라는 건 국가 예산입니다. 1년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예산이 200조 할 때 그때 우리 국민의 경제 성장률이 3%였어요.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%입니다. 늘었는데도. 3배가 늘었어요. 줄었어요. 경제가. 예. 국민들의 생활은 행편없이 어려워졌는데 정부는 지출을 3배로 늘린 거예요. 예. 맞아요. 근데 지금은 솔직히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뭐 등등등 좀 그거에 늘어난 거는 예. 몇 프로가 안 됩니다.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. 정부 전체 지출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그거는 1%도 연관이 안 돼요. 그럼 다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한다고 나눠놓고 나눠 다 쓴 거지. 사라지는 나눠서 거예요, 다 어딘가로. 방만한 경쟁으로 쓴 거죠. 코로나 새나가는 때문에 돈을 내가 다- 세금이 갑자기 많이 거친 거 아닙니다. 세금도 굉장히 많이 사실 올렸잖아요. 올렸죠. 그만큼 또 본인들이 쓴 거고 어찌 보면. 근데 또 하나는 부자들의 세금은 많이 공제를 해줬어. 그게 한 200조 됩니다. 공제한 게. 그건 좀 아이러니하죠. 원래 지금 아이러니하지. 정부가 재벌들을 조금 이렇게 네. 줄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맞아요. 서민들은 빚쟁이가 만들어 놓고. 그래서 그걸 내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죠. 적어도 국민들은 일자리가 늘 수 있겠지만 국회 내에서 일자리가 확 줄겠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국회의원 하고 있던 100명 사람들 무보수 명예직 300에서 100으로 100으로 그다음에 200명은 없어지고 그 월급만 해도 엄청 돈이 많이 예, 생기겠다. 국회의원 3,000명의 보좌관은 없어지죠. 한 명당 10명이라는 그 3,000명 보좌관도 없어집니다. 아, 예산을 안 줄여도 거기서 돈이 또 생기겠군요. 그렇죠. 100명으로 돌아가는 거는 본인 책임지고 경영할 자신이 있으십니까? 그렇지. 거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정치라는 게 원래 더 많은 국민들을 한꺼번에 통합 의견을 100% 모을 수 없으니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. 대의제죠. 근데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전 국민의 의견을 클릭 들을 한 수가 번으로 있지. 들을 수 있으니 들을 원래대로라면 그 정치 시스템은 대의민주주의가 필요가 없는 거긴 해요. 대의민주주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. 이론적으로 보면. 예. 그렇지만 또 워낙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. 그게 가능할까요? 갑자기 돌아갈까? 갑자기 다 없으면? 미국이 네. 인구가 3억이잖아. 근데 아, 국회의원이 비율로 100명이에요. 보자면. 국회의원 100명입니다. 상원이 100명이에요. 우리가 300명이잖아요.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미국이 인구가 3억인데 우리보다 6배가 많은데도 국회의원이 100명입니다. 하원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. 상원이 상원이죠. 법적인 예, 결정을 예, 예. 내리잖아요. 그럼 우리도 이 국회의원이 상원이에요. 그럼 이 상원의원이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? 그래서 우리는 예산 낭비에 하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. 그쵸?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. 회사는 잘 안 돌아가는데 고정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잖아요. 그렇지, 그러니까 그렇지.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적자야. 그죠? 주식에서 고정 비용이 대한민국이 너무 커서. 예. 맨날 600조의 매출을 올리는데 지가 다 닦아서 버려요. 회사 직원들이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미국이랑 비교하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많다라는 거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. 수 줄이자는 그럼요. 얘기는 총재님 아니어도 확 하진 마세요. 이제 지금 한 부동산 사람이지, 제일 정책처럼 먼저. 확 이렇게 하는 맛에 차츰 줄여주세요. 혼란이 좀 없어 더 이상 혼란을 겪고 일체 싶지 혼란이 않아. 없습니다. 그래요?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 76조 1항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긴급재정명령권. 가지고 1억을 주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안 해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선포하죠. 바로. 안 혼란스러워요? 정말로? 간단합니다. 자신 있으세요? 네, 그렇죠. 매번 150만 원씩 주는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국회에서 해줍니까? 안 해주죠. 국회는 줄이는 거 자기들이 안 해주잖아.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투표 바로 들어갑니다. 1억씩 받았으니까
국민들이 실감이 나잖아요. 그리고 또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만큼 지지를 한 거니까 한 거니까 국민들이 그 지지를 했으니까. 네,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기서 국민 투표를 하면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. 예. 저 사람들 정신교육대 보내고 줄여라 100명으로. 궁금하긴 하다.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 만약에 나라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게 큰 충격을 받을까? 이렇게도 돌아가는 나라였었어? 이제까지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하룻밤중에 정신교육대 다 가 있습니다. 밤중에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 정신교육대 다 입소가 되고 조용해져요. 설마 진짜로 현실판 오징어 게임 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죠. 자꾸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여야에 중독이 돼 있어. 그게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예. 너무 여당 아니면 야당만 대통령이 돼야 되는 줄 알아. 허경영이가 하면은 정치판 자체를 바꿔버려요.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니야. 허 총장님 말씀이 근데 좀 시대를 앞서간 건 맞아요. 지금 하신 사실은. 그 말씀도 예전에 무조건 틀면은 공중파 몇 개, 혹은 늘어봤자 종편 몇 개에서 꽉 잡았지. 맨날 나오는 패널들 여기 들으면 여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막 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사평론을 했다면 유튜브라는 매체는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. 자유롭거든.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게 많이 오픈돼서 그렇지. 예를 들어 허 총재님의 이런 얘기들 예전에 못 봤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이제 내가 검색하면 볼 수는 있잖아. 유튜브에서. 있어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. 이상하게 등장을 합니다. 이상하게 이번 등장? 대선 때. 근데 이번 대선 백마 때 타고 나타난 그거 말고요?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판넬 가지고.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알겠어요. 지지율하고 관계없습니다. 이거 갖고 오신 거 왜 지금 다 끝나가는데 얘기하세요? 그거 한번 보시면은 예. 문재인이 이게 뭐예요? 15만 좋아요, 댓글, 공유 다 보면 누적이에요? 안철수가 3만, 심상정이가 3만, 이재명이가 2만 3천이죠. 그럼 여야 정치인 다 합쳐야 내 것만큼이 안 되죠.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네요? 페이스북이죠.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이 더 솔루션이다 보니까 해결책을 좀 명쾌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.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려면 또 명쾌하게 진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많은 문제들을 쭉 나열하지 않고 좀 명쾌하게 진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이거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신다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내리시겠습니까?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도둑놈들이 정치인들을 말씀하시죠. 정치인들 그 사람들을 정신교육대 보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. 이 명쾌한 진단,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진단하셨어요. 국가가 힘든 건 국민들 때문도 아니고 국가가 어려워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. 도둑놈이 많아서다. 자, 이 진단에 그럼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궁금한데 허경영의 솔루션은? 전 국회의원 300명은 전부 정신교육대로 들어가고 계엄하에서 정신교육대 들어가고 계엄하에서 그걸 계엄이 없이는 대통령이 불법이죠. 취임하자마자 1억 준 다음에 제2에 150만 원씩 주려고 하니까 그건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. 국회의원들 해주겠습니까? 안 해주죠.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려면 국회의원들 해줄까요? 안 해주죠. 당연하죠. 국민한테 국민투표해요.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? 허경영 대통령 뜻대로 하세요. 뽑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지하신 분들은 하겠죠. 그러면 그게 압도적이에요. 바로 개헌합니다. 바로 계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중에 너무 궁금해요. 90%와. 정신교육대 네. 꽉 찹니다. 그냥. 네, 알겠습니다. 많은 해결책이 있었는데요.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허 총재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만약에 또 허경영 후보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워낙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은 일 나와 있으니까. 근데 우리가 이번에 5번째 오징어 게임, 허경영 게임이 나간 게 있는데 네. 뭐냐면은 방송사들 중에서 허경영을 초청해가지고 여야 대선 후보와 토론을 하는 그런 걸 한번 하면 시청률 33%를 우리가 보장해 준다는 게임입니다. 진짜 허경영 후보가 그런 토론을 한다면 33%는 넘어설 거예요. 틀림없죠? 허경영 게임 right now.